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근래 한 2, 3년 동안 한국에 이제 고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셨나 보네. 뭐 카페에 올려놓고 이제 한국에 그만큼 크루즈에 관심이 높아진 거. 소득도 올라가고 하니까. 예, 그렇지. 이제 그리고 또 보면은 손님들이 뭐 신혼여행객들도 물론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뭐 동남아, 뭐 괌, 뭐 이런 쪽에 다 가보시고 이제는 뭐 딴 데를 좀 새로운 걸 여행을 해보고 싶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크루즈가 자주 눈에 띄고 뭐 미디어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손님들이 이제 자꾸 늘어서 뭐 그래서 제가 뭐 나오기도 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시차가 한 14시간 나니까 네. 한국 손님들은 제가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와, 그럼 밤낮이 뒤바뀌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지 손님들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주로 하고 근데 이제 또 제가 뭐 업무를 봐야 되니까 뭐 미국에 있는 손님들도 뭐 이게 집중적으로 뭐 8시간 10시간 일하고 네. 퇴근해서 쉬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미국 기준으로? 보통 제가 자는 시간이 새벽 한 3시? 2시, 3시 정도. 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후 3시면은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한 전화는 받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거의 밤에 일하시는 거네. 그죠? 그렇죠. 예. 밤에 업무가 더 많아졌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그 얘기는 돈을 많이 버신다는 얘기네. 직원은 몇 명 되시고 직책은 대표님이실 거고. 예, 직원은 몇 명 돼요? 지금 이제 내부에 일하는 분이 2명 계시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 저하고 칸트랙 맺고 계시는 분이 한 2분 계시고. 와. 예, 그분들은 크루즈 세일즈만 예,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예. 우리 저기 이서님이 여행에 굉장히 매니아세요. 아, 그렇게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 아프리카에 갔다 오셨어요. 저 친구분이랑. 어제 꽃보다 청춘 보니까 나미비아, 아프리카 나오는데 너무 멋있던데 이서님이 간 데가 어디죠? 아프리카. 네.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말고. 네. 예. 너무 일찍 일어나고. 아니 시차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저희가 주말에만 녹음을 하는데 오늘 2편을 해야 되는 바람에 사업 설명회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전 11시로 잡은 거예요. 원래 오후 2시부터 그렇죠. 하는데. 야, 근데 그거를 너무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네요. 저 건강검진만 해요. 아침 일찍. 맞다. 건강검진 때문에. 그때 아프리카 어디였죠, 우리 그때? 마다가스카르. 그쪽이었구나. 근데 나미비아도 참 멋있더라고요. 나도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어. 우리 이서님도 크루즈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일 가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크루즈에.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크루즈에 대한 조금 약간 환상이라든지 그죠? 기대라든지 그런 게 조금 기대치가 높으세요. 탈 땐 혼자 탔지만 내릴 때 뭐 둘 때고 이런 거 상상하나요? 그런 것도 미국 분들한테는 가능한데.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싱글 크루즈도 있고 싱글 크루즈가 예를 들어 뭐 배가 한 3, 4천 명이 손님이 탄다. 네. 그러면은 이벤트로? 그 안에서 싱글 이벤트가 따로 있어요. 야. 예, 근데 이제 보통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작가서가 벌써 흐뭇한 표정으로 보는데, 싱글 이벤트라니까 아주 좋아하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손님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또 한국 분들 싱글 이벤트가 뭐 생기지 말하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저기 듀오나 선우 같은 데서 회원들 대상으로 배 한 척 띄우면 되겠네. 저도 컨택을 해봤는데. 해보셨구나. 예. 듀오. 왜냐면 크니까.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컨택은 해봤는데 제가 한국 본사는 컨택을 못했고 미주지사에서는 뭐 그쪽에서는 별로 뭐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래요. 흐지부지. 예. 그리고 그런 건 있었어요. 짧은 걸로 남녀분들 뭐 예를 들어 20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발렌타인데이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거를 배후에서 뭐 하는 걸로 컨셉으로 해서. 그 정도만. 예. 괜찮네. 왜냐면 너무 웃긴 게 10박 11일 배 타고 가는데 짜증나도 내릴 수도 없잖아. 그렇죠. 뭐 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썸 타는 분들은 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뭐 싫어도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내가 좋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싱글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싱글들한테는 희소식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크루즈는 이제 그 가격 특성상 너무 비싸니까. 혼자 가도 2명 요금을 내야 돼요. 아 정말요?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예. 모르는 사람이랑 잘 수는 없고요? 그건 자기가 찾아서 짝을 찾아와야 되지. 크루즈에서 뭐 싱글들끼리 한 방을 잡아주고 미국 외국 분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쓴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요? 옆 살짝 이야기가 새는데 미국 회사에서는 출장을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남자 직원들도 호텔 방을 각자 잡아요. 아 각자.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있으면은 예. 2인 1실로 잡아주는 당연하죠. 술 좀 몇 병 사와 그러지. 예, 그래서 거죠. 뭐 같이 뭐 술 먹고 네. 자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상상을 못 하죠. 같은 방을 쓴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데 5인실 같은 건 없어요? 예? 저기 게스트하우스처럼 6인실, 5인실. 크루즈가요? 네네. 그런 건 없죠. 그건 없어요. 1인실은 있는 배는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제 싱글 크루저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크루즈 회사가 요즘 나오는 새 배들은 1인실 조그만 거를 많이들 만들어. 그래야지 요금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가족방 같은 것도 없나요? 보통 3인 4인 뭐 큰 배는 8인실까지 있죠. 근데 이제 가격은 상당히 비싸죠. 그렇구나. 예. 그럼 하나투어 같은 대리점이세요? 프랜차이즈? 제가 하나투어의 뭐 대리점 형식을 사실 자세히 모르니까. 그럼 맥도날드로 쳤을 때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매출의 이제 몇 프로 로얄티로 본사에 내겠죠.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저희도 매출에 로얄티를 내면서 이제 본사의 그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죠. 예. 그럼 이제 명함을 주셨는데 네. 크루즈원이라는 본사가 맥도날드 본사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오마이 크루즈가 우리 크루저님 회사네요. 그렇죠. 오. 제 회사 이름이죠. 이제 오마이 크루즈 멋지네요. 유한 회사죠, 한국으로. 근데 오마이 크루즈가 본사 같아. 이름이 더 나네요, 이게. 아, 그런 식으로 예, 진행을 하시는 거구나. 크루즈원도 상당히 이제 크루즈원의 또 모기업이 네. 상당히 커요. 월드 트래블 홀딩이라고 네. 세계 1위 업체가 이제 익스피디어거든요. 네네. 그 전 세계 여행 맞아요. 업계로 1위인데 앱도 있잖아요. 예, 그 밑으로 뭐 트래벨러 3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이라든지 있는데 그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라이스 라인, 뭐 올빗 그게 다 저희랑 같은 자매 업체예요. 아, 계열사네. 그렇죠, 계열사죠. 월드 트래블 홀딩 안에 크루즈 원도 있고 프라이스 라인도 있고 올빗, 뭐 크루즈 올리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 큰 기업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모 기업이 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루즈원이다. 크루즈 예. 쪽만 맞는 계열사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와, 큰 회사의 프랜차이즈 지점 사장님이시네. 예, 저 같은 크루즈원 프랜차이즈 오너가 1000명 조금 넘어요. 아, 그럼 그 중에서 또 등수 매길 거 아니에요? 매출 1등부터 1000등까지. 몇 등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등수로는 제가 항상 15등 안에는 들죠. 1000명 중에? 예. 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1000명 중에. 아, 그래요? 중국 사람은 한 10명 정도?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자랑해도 되시는 분이네, 보니까. 그 와. 1000명 중에서는 예, 제가 좀 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디 뭐 저희 또 우리 처남 이제 의류 매장을 해요. 그럼 또 네.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전국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국 네. 넘버원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네. 1000개 중에 15등 하는 매장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 매장 15등이 어떻게 의미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저보다 더 앞에 있는 열 몇 개 업체는 그 밑에 자기들 직원들이 막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 프랜차이즈를 불리면 순위가 1위도 되고 3위도 그러겠네. 되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예. 와, 그런데도 15등 한다 그러면은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작년에- 15등부터 1000등까지 동률 아니야? 그건 네. 아니죠. 탑 그러니까 한 25등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서클 오브 엑셀런스라고 해가지고 네. 따로 좀 대접해줘요. 아, 우수 지점식으로? 예, 그러니까 25등 대단하네. 안에 들면은 좀 혜택도 있고 뭐 수수료도 공짜 깎아주거나 뭐. 수수료도 깎아주죠. 대단하네요. 예, 로열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되면은 네. 이제 확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좀 더 이 프라핏이 많이 생기는 것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럭셔리 크루즈 공짜로 보내주기도 하고 아, 너무 예, 나도 뭐. 우리 아버지 왜 이민을 안 가신 거야? 이게 세일즈 잡이다 보니까 네. 많이 파는 게 그렇더라고요. 너무 잘 풀리신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봤을 때도 부산에서 뺀다고 그러셨으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아버지를 잘 꼬신 거죠. 이민 가자고 막 쫄랐으니까. 예. 이민 가서 실패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그죠? 근데 네. 뭐
이민 가신 분들은 어떻게든 뭐 잘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가신 그렇구나. 거고 요즘은 뭐 50만 불, 100만 불 가지고 투자 이민으로 가신 분들이 5억 오히려 이상이라고 더 힘드신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분들은 일단은 가진 게 있어서 시작하시니까. 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7, 80년대 가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랬구나. 그때 미국이 경기가 좋고 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늦게 간 편이니까 지금은 뭐 아메리칸 드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랬구나. 아이고 어디도 미국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다 네. 어디든지. 그럼 만약에 우리 있어하고 우리 작가세호가 네. 결혼을 했어요. 네. 저는 원래 결혼했으니까 네. 새 부부가 딱 컨택이 됐어요. 우리가 돈을 막 벌어가지고 네. 방송을 우리가 한 1200회까지 갔어. 우리 셋이 네. 크루즈나 한번 타자. 네. 그래서 우리 크루저님한테 컨택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여행 상품하고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많죠. 그럼 저희가 만약에 3명이 부부 동반으로 유럽을 투어하고 싶다. 그럼 네.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비용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손님들이 이제 먼저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걸 정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정하고 오는 분도 계세요. 아. 첫 번째는 언제 갈 건지,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네. 예, 그리고 뭐 누구하고 갈 건지. 네. 누구하고 갈 건지는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 네. 뭐 여자친구,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언제 가실지에 따라서 저희가 권해드린 상품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1년에 딱 넉 달만 하는데 뭐 3월에 가고 싶어요. 못 가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는 또 남미 같은 데는 남반구니까 11월에서 한 2월 정도만 해요. 근데 뭐 한여름에 남미 크루즈 가고 싶어요. 뭐 또 상품이 없어요. 야, 근데 거기서 또 잘난 체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웃기겠다. 크루즈님 보면 아이고 얘 좀 봐라 이러겠네. 그래서 그런 언제 가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녀분들 때문에 방학 때밖에 못 가신다. 그렇구나. 이번 뭐 추석 연휴 때밖에 못 가겠다. 뭐 이런 분들은 그 날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를 뭐 저희는 산토리니를 꼭 가고 싶다. 아, 너무 이번에 뭐 멋있겠다. 거기 뭐 꽃보다 할배 이런 나온 두브로브닉을 나는 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포카리 분들이 스웨트 나왔잖아. 그렇죠. 예, 산토리니 같은데 미코노스 같은데 네. 이제 손예진이 해서 거기가 그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가장 좋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 새 부부가 네. 12월 크리스마스 맞춰서 네. 산토리니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토리니는 겨울에 안 하죠. 지중해 아, 추워서. 이러면 이제 무식한 티 나는 예,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진짜 모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언제 가요? 그럼 내가 왜냐면 예. 가고 싶어도 네. 절차를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크루즈님이 일하시는 거를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니까 통화가 됐다 이제 미국이랑. 뭐 통화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든지 카카오톡으로. 보통 손님들이 이제 크루즈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가실 계획이신지 네네.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신지 네.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산토리니는 꼭 가야 되겠다. 네, 예, 그러면은 언제쯤 가실 건지. 근데 뭐 12월에 가시겠다 그러면 네, 산토리니 가는 상품은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 날짜를 좀 변경하실 수 아, 있는지. 변경하실 수 예, 있는지. 그러면 그럼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산토리니 보통 뭐 4월, 5월. 4월, 5월이요? 예, 4월도 조금 없지만 네. 찾으면 있긴 아, 하고요. 그럼 몇 월이 좋아요? 보통 지중해는 5월부터 10월이죠. 아, 5월 부부 세 팀 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산토리니를 들리는 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있으시고 네. 또 자녀분 없는 부부도 계시고 자녀 없이 갈 거죠. 자녀 네. 애기 부부 동반 때려놓고 6명이서. 예. 예. 그러면 애기들 없는 분들의 또 적합한 배들이 있어요. 아. 그 배들을 갖다가 한두 가지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면서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예. 10박 11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10박 정도 내외, 보통 7박에서 10박 이 정도 네네. 지중해가 많은데, 그런, 저희는 뭐 10박 정도도 괜찮다. 네. 그런 분들은 좀 더 좋은 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배들 중에서 이제 가격대를 어느 정도 말씀드려서 예산하신 거랑 맞아야 되니까, 아무리 뭐 좋은 상품이 있어도, 또 그러니까요. 예산이 네. 안 되면은 또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서로 눈높이가 다르면 안 그렇죠.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권해드리는데,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 배가 마음에 드시고 코스도 마음에 드시고 날짜도 괜찮지만은 네.
그 배 안에 있는 선실 등급이 또 한 30가지가 있어요. 와, 30가지나 돼요? 작은 배는 한 와. 20몇 가지고 큰 배는 한 36가지 정도 돼요. 그럼 내가 봤을 땐 비싼 거는 당연히 바다가 보이는 바다 뷰일 거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안 그래요? 크게 나누면 이제 창문이 없는 인사이드 선실. 아, 창문이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창문만 있는 오션뷰 선실. 근데 이제 창문을 열 수는 없어요. 아, 둥그런 거? 예, 둥그런 거나 좀 좋은 오션뷰는 네모난 거. 네모난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조금 좋은 거는 이제 발코니 선실. 야, 발코니 있으면 베란다가 있는 끝내주겠다. 거 나가서 아침 식사도 하시고, 뭐 요즘은 담배는 못 피게 하는데, 네. 예, 거기서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와. 뭐 좀 로맨틱하죠. 아, 끝내주네. 그거보다 이제 더 큰 뭐 미니 스윗이나 펜트하우스, 뭐 오너너 스윗, 그랜드 스윗 이렇게 종류가 그렇게 따지면 같은 인사이드 창문 없는 방도 등급이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그러겠네요. 위치에 따라서. 오션뷰도 같은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크냐 작냐에 따라 또 등급이 달라지고 그렇겠네요. 발코니도 똑같은 발코니인데 배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그렇지, 달라요. 꽁무니만 보이는데. 예, 뭐. 그렇게 해서 한 30가지 뭐 내외로 이렇게 등급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무조건 비싸다고 항상 좋은 방이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또 싼 것만 하시면은 가서 또 실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뭐 많이 쓰는 말로 가성비죠. 가성비가 좋은 방으로 그럼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언제 가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5월에 산토리니 부부 5월에 세 팀. 부부가 5월쯤에 가시면은 좀 저렴한 걸로 한 7박 정도 하시면은 비행기 값 제외하고 발코니로 하시면 한 2,000불? 1인당 1,000불? 1인당 1,000불? 예. 그럼 120만 원이네, 1인당. 그렇죠.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많고요. 오, 근데 그거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저는 막 네. 아유, 나는 언제나 한번 타보나 그랬는데 아주 막 터무니없게 비싸진 않네요.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있죠. 있고. 예,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있고 아주 럭저리 크루즈도 있고 네. 처음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경험해 초행으로? 보시면은 네. 나쁘지 않겠다. 오.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다 보내드리는데 그렇구나. 막 비싸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1,000불짜리 크루즈가 6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하면서 7월 달 이때는 한 배로 올라가죠. 그렇구나. 그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겠네. 여행 상품이니까 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네. 비싸게 갈 수밖에 없죠. 아, 방학 때 가셔야 그렇구나. 되니까. 근데 자녀분들 없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싸게 자녀 가실 있어도 수가 학교 안 보내면 되지 뭐. 있어요. 그렇죠. 요즘 뭐 무슨 예, 요즘 뭐 학습인가 해서 체험학습. 체험학습이라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들 며칠까지는 다 빼주고 네. 뭐 한 반 학기 정도 빼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 부산에서 타게 되는 건가요? 부산에서 타는 거는 1년에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크루즈는 유럽으로 가야죠. 서지중해는 바르셀로나에서 로마나 이런 데서 타시고. 아니 근데 예. 아까 우리 산토리니 가는 게 1,000불이라 그래서 싸다 그랬는데 배 타러 가는 돈이 더 들겠네. 비행기 값이 그치? 항상 그게 문제. 와, 부산에서 배보다 시작해서 배꼽이 이렇게 크네. 쭉 가는 줄 나도 저 알았거든요. 부산 네. 어디 부산항이 여객 터미널이 멋있어졌더라고 요번에 가보니까. 네, 네. 거기서 크루즈가 타면 들어오니까. KTX 타고 갈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야.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한 달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어. 그런 코스도 없을 뿐더러 예. 아, 예. 그럼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제외하고라고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러니까 승선지는 예를 들어서 산토리니 쪽으로 동지중해 가시는 거는 거의 다 베니스에서 출발해요. 베니스에서. 그러니까 베니스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값도 사실은 비수기 때 가시면 비행기 값도 쌀 거고 성수기 때 뭐 가시면 비행기 값도 비싸고 크루즈도 비싸고. 그럼 크루저님 여행사에서 비행기까지 다 알아봐 주시는 건가요? 한국 출발은 저희가 안 해요. 아이고. 왜냐하면 한국 출발은 저희가 해드리면 더 비싸요. 비싸요. 저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는 비행기는 다 해주시는 미국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다 도와드려요. 그럼 만약에 우리 한국 오늘 사업 설명회 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간다 그러면 나는 그럼 외국 어디에서 출발합니다. 요렇게 하겠네. 그럼 컨택을. 그 이제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네. 예, 아까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이런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럼 요 베니스 출발입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가셔야 됩니다. 베니스까지 가는 비행기표 구입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직접 구입하시고 다 전략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 몇 시에 만나서 그럼 거기 누가 컨택 그런 건 포인트가 없어요. 있어요? 항구에 내려서 택시 타고 가서? 예, 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항구에 가서 여기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실 때 네. 택시나 공항버스 타고 그런 가서 식으로? 내려서 수소 가고 뭐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 예, 어렵진 않아요. 크루즈 한번 타려면 이제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가야겠네. 거기까지는. 그렇죠. 이제 항공은 필수니까. 네. 제일 예. 짧은 코스가 7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플로리다 같은 데 오시면 3박짜리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짧은 바하마 정도 갔다 오는 이런 코스고 지중해는 7박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동네 가면은 또 동네 크루즈가 있어요. 유럽에 작은 크루즈. 동네 크루즈. 예, 그런 거 괜찮네. 3박 4박짜리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건 취급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저기 뭐 완도 가는 뭐 유람선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스에 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섬들을 몇 군데 도는 이런 좀 저가 크루즈들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은 크루즈인데 약간 유람선 정도. 그렇죠. 크루즈라고 하기는 그런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그쪽 크루즈는 저희가 취급은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건 큰 배는 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톤수로 따지면 22만 톤이 넘는데요. 이제 로얄 캐리비안에서 나오는 배들이 지금 한 2척 있고 이번에 새로 한 척이 더 나오거든요. 한 석 달 있으면. 그 3척이 있는데 손님만 꽉 타면 6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선원들까지 다 하면은 8천 한 몇백 명 되죠. 8천 몇백 명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만 2천 명이 넘게 타고 선장부터 시작해서 손님만 6천 명 넘게 타서 배가 꽉 채워서 가면 8천 한 뭐 4,500명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장만한 크기인가요? 그럼 어느 정도? 그 TV 보시면 미식 축구장 있죠. 네네. 풋볼하는 그거 네. 3개 붙여놓은 어마어마하네. 그거 3개 붙여놓은 거니까 규모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은 뭐 옛날에 타이타닉이 뭐 영화 보면 크니 뭐 이러는데 예.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배예요. 그게 작은 배예요? 요즘 현대 크루즈로 비교하면 타이타닉 어디서 한강 유람선 왔나 이 정도네. 그거보다 좀 크겠지만 상당히 작은 규모고 타이타닉이 작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네. 저번에 해외 토픽 보니까 네네. 타이타닉을 그대로 뉴스에 중국에서 나왔죠.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크루즈로. 예, 그렇게 뭐 컨셉을 잡아서 조그맣겠네 그거는. 작죠. 똑같은 그 레플리카로 하면은 별로 큰 배는 아니에요.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약간 고급스럽게 해도 똑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배를 똑바로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커요. 어마어마하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러면 지금 너무 지금 질문이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타보질 않았으니까. 네, 그럼 만약에 미국인들이 플로리다에서 출발할 때 뭐 바하마 간다고 하셨잖아요. 짧은 거는요. 네, 그럼 그렇죠. 미국인들이 외국을 가게 되는 건데 여권이 필요한가요? 크루즈 여행은 해외 여행이기 때문에 크루즈 배를 타면서 그 배는 이미 미국 땅이 아니에요. 그러겠네. 그 배는 전부 다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파나마, 버뮤다, 바하마 뭐 이런 쪽에다가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배를 타서 배가 항구에서 어느 정도 떠나면 공해상이거든요. 예. 거기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미국 땅을 떠났다가 다시 그러네. 미국 재입국을 하시는 거예요. 공해상 나가면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배 여권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배 소속 나라로 간 걸로 되는 거네. 예. 근데 뭐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권이 없어도 이제 시민권 증서로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하죠. 보통 그쵸? 여권 만들죠. 예, 여권이 그렇구나. 있어요.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되면 뭐 비자가 필요한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비자도 예.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비자를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비자를 준비하셔야 되는 국가는 많이 없고요. 특히 한국 분들은 한국 국적 가지신 분들은 비자 면제 국가가 상당히 많고 꽤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는데 저보다 더 편하세요.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데, 러시아 이런데 미국 사람들은 비자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한국 국적은 그런 게 필요가 없으시죠.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루즈를 아주 길게 뭐 30박짜리, 50박짜리 하시면 몇 군데 끼어요. 뭐 예를 들어 스리랑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또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중간에 좀 끼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웬만한 크루즈 여행은 비자가 거의 필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크루저님이 어디 크루즈 탄다 그러면 그 정도 미리 정보를 다 주시겠죠, 뭐.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러니까. 예, 미리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돈만 미리 있으면은 준비하시게. 고민이 그렇죠. 없는 거네, 한마디로 보니까. 근데 이제 똑같이 크루즈를 예약을 하시는데 뭐지 이거는 조금 선전이 될지 모르니까 편집해 주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직접 하시면 그렇게 비자가 필요한지 뭐 맞아. 정장이 필요한지 어디 가서 항구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뭐 수속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거를 자기가 다 챙겨서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발품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의뢰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안내하고 도와드리니까 그 점이 에이전트를 잘 이용하시는 그게 방법이에요. 인터넷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크루저님 회사에다 하는 게 오마이 크루즈에 하는 장점이네. 그렇죠. 이거를 편집을 왜 이걸 넣어드려야죠. 근데 이제 가끔 한국 분들께서는 손님들이 수수료가 있지 않냐라고 미리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약 다 해드리고 난 다음 그러면 오마이 크루즈에는 얼마 더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꽤 많으세요. 그러겠네. 그래서 저희는 손님한테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크루즈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예약을 해드리는 거고 크루즈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 손님들을 상담을 하고 예약을 하고
다 해드리려면 안내를 해드리려면 자기들도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사람을 안 쓰고 저희 같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니까 저희한테 커미션을 주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손해 보실 게 없으세요. 같은 가격에 더 도움받고 괜찮네. 한국말로 편하게 예약하시고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난잡한 이야기 듣고 왔다 그러면 좀 친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한테 더 신경 써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 여행은 많이 가잖아요. 일반 여행보다 크루즈 여행만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제일 첫 번째 꼽는 거는 편한 거고요. 편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호텔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호텔이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 산토리니에서 아침에 내려서 뭐 관광하시고 네. 뭐 이하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석양 보시면서 이제 저녁 식사하시면 배가 움직이고 그다음 미코노스로 간다든지. 그럼 자고 일어나면 또 미코노스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뭐 일일이 옮겨 다니지 않으시니까 그 편안함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린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물론 배마다 특색은 있지만 이 3대가 같이 가셔도 다 각자 즐기실 게 있는.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들이 예를 들어 뭐 칸쿤을 가셨다. 좋죠. 뭐 얼인클루시브 해서 술도 다 마음껏 드시면서 이렇게 풀장 좋고 바닷가 좋은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가셨다. 가족들이. 바다만 쳐다보다 오시거든요. 맞아. 애들을 봐야 돼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3대가 다 같이 즐기실 수 있고 또 배 안에서 보통 3세부터 한 17세 미만까지는 다 맡아줘요. 어린이 캠프에서. 나이별로 다 구분을 해서. 물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그렇게 맡아줘야 또 부모님들이 돈을 쓰니까. 괌 가면 PIC 같은데 애들 다 봐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배 안에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편하시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뭐 안에 엔터테인먼트 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잘 돼 있고 요즘은 브로드웨이 뮤지컬까지 안에 들어가니까 뭐 맘마미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배를 타시느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지루하실 틈이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처음 가시는 손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게 배 안에서 뭐 하시냐, 뭐 지루하지 심심하지가 않겠다. 예, 심심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그 행사 프로그램 다 따라서 다 즐기시려면은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산토리니 뭐니 안 내려도 되겠네. 내가 보니까. 먼저 다녀와. 그냥 나 놀고 있을게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항구도 몇 군데 있죠. 사실은 이제 크루즈를 좀 자주 가신 분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기항지는 사실은 1-2시간 돌아보면 끝나는 데가 있어. 그럼 들어와서 배 안에서 편하게 쉬시거나 뭐 풀장 가서 뭐 슬라이드를 타고 노셔도 되고 슬라이드도 있어요. 요즘은? 슬라이드도 있고 배 안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아이스 스케이트장도 있죠. 아이스링크도? 예, 아이스링크 있죠. 그 다음에 서핑하는 거 있죠. 인공 파도로 만들어서 세게 올라와서 서핑. 캐러비안 베이 가면 이렇게 그렇죠. 해놓은 것처럼. 예, 그게 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스카이다이빙 시뮬레이터 있죠. 밑에서 공기 세게 올라와서 이렇게 연습하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휘는 슬라이드라든지 대단하네. 뭐 이런 거는 다 있고. 그럼 아까 5월달에 산토리니 12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네네. 그걸 내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비용이 그런 시설이나 쇼 보시는 거 이런 거는 다 포함이죠 그 가격에. 식사도 3끼 식사가 아니고 5끼 식사 다 포함이고. 그럼 엄청 저렴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인 가족이 똑같이 7박을 여행하시는데. 뭐 리조트를 가시든 유럽을 육로 여행을 가시든 호텔비, 교통비, 식사비, 그런 쇼 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비교하면 크루즈만큼 가치가 높은 게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싸진 않고 이제 술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술은 별도고. 술은 뭐 드시는 분은 따로 사 드시고. 그러니까 칸쿤 같은데 리조트는 이제 술이 포함돼 있지만, 예, 술은 따로 사 드시고 뭐 이제 그 외에 조금 기항지 내려서 관광하실 때 뭐 비용이 들죠. 네네. 그런 거는 추가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크루즈 안에서는 추가 비용 드는 게 술 빼고는 없는 거. 카지노나 이런 뭐 팁 내시는 거지. 카지노는 뭐 자기가 하시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면세점 가서 쇼핑하는 거는 뭐 자기가 쓰시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제 안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뭐 가라오케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 노래는 없는데 미국 가라오케 이런 거는 다 무료예요. 가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 예. 도우미는 없을 거고. 없죠. 죄송합니다. 팁은 어떻게? 팁은 이제 그 미국 사회가 이제 팁이 항상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팁이 어느 정도 주면 돼? 그거 미리 알아놓고. 팁이 딱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크루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1인당 하루
한 12불에서 한 13불 뭐 많이 내는 데는 13불 50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7박 정도 크루즈 하시면 1인당 한 90불에서 뭐 90 몇 불? 100불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100불 정도. 예. 애들도 똑같이? 3세 이상은 똑같아요. 3세 이상은? 예. 그렇게 되시는데 그걸로 뭐 식당 팁, 그다음에 뭐 호텔 방 안에서 보통 뭐 팁을 넣는다. 이런 모든 팁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금액만 딱 내시면 따로 뭐 더 팁을 내실 건 깔끔하네요. 뭐 네. 그래서 뭐 크기 따라서 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틀린가요? 크기는 어떤 크기를? 좀 좋은 고급 패키지로 간다고 하면은 크루즈가 네, 고급 크루즈라고 하면은 오히려 배가 작아요. 아, 그래요? 럭저리 크루즈는 그렇게 안 커요. 의외네. 예, 그러니까 크루즈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크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중적인 크루즈, 뭐 가족들하고 많이 가시는 크루즈. 그거보다는 조금 고급 크루즈인데 이제 우리는 너네보다는 조금 고급이다. 요런 레벨이 그렇죠. 있고 그 위에 이제 업스케일 레벨로 새로 생겼는데 이제 그런 또 마켓이 하나 있고 그 최상위 럭저리 크루즈가 있어요.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 오히려 작다. 근데 이제 요 프리미엄급 위에 이게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업스케일 럭저리는 손님이 많이 타야지 한 700명?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요 프리미엄급이나 그 밑에 매스마켓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6,000명, 4,000명, 보통 3,000~4,000명.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보시고 조용히 크루즈 여행 즐기시는 고급스러운 분들은 조그만 배 타는 거네. 그렇죠. 이제 하시다 보면 뭐 자꾸 더 좋은 걸로 이제 들어가 찾으시게 있는 되니까. 시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배가 크면은 시설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벌써 6,000명 타는 배는 없는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벌써 타고 싶잖아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게 타보면 뭐 좋습니다.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막 떠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 위에 거 타보자. 예, 타보자 하다가 맨 위에 거는 이제 조그맣고 럭셔리한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럭저리 조그맣다고 해서 배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손님 한 명당 차지하는 점유 공간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방도 크고 손님 대 종업원 비율도 훨씬 더 좋고. 그래서 고급이다. 예, 그래서 고급이죠. 그러니까 뭐 크다고 다 고급은 아니고. 근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일단 크면 예, 버스가 그러니까. 리무진보다 고급은 아니듯이 예, 그런 개념인데 또 아무래도 또 버스의 장점이 있고 또 큰 배들은 처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저도 많이 저는 권해드려요. 큰 배 타고 싶어요. 처음에는 큰 다 배 있는 타셔야 거. 돼요. 예, 처음에는 큰 배 타시는 게 시설이 더 좋아요. 많은 거. 예, 그렇죠. 예. 아, 그런 거구나. 너무 막 타보고 싶은데 그래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업은 이렇게 약간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실은 인식이 많이 됐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닷컴 한참 뜨고 뭐 익스피디어 프라이스 라인 뭐 트래벨러 3 떴을 때 이제 트래벨 에이전시는 이제 곧 미래에 없어질 직종이다. 네. 요렇게까지 전망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도 많이들 문을 닫았죠. 동네 이제 로컬 그 여행사들이 중소업체 조그만 예, 것들. 조그만 업체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완전히 뭐 접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홈오피스로 들어가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한참 타격은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뭐 비행기표 하나 끊는데 여행사를 통할 필요는 없거든요. 요즘은 또 그러니까. 예, 그게 뭐 메리트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없고. 예,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하시는 특히 젊은 층 분들은 뭐 트래블 에이전트라는 게 사실 뭔지 예, 보지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행업에서 호텔이나 이제 항공권 정도는 사실은 인터넷이 더 뭐 아무래도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크루즈는 전문 분야니까. 근데 이제 크루즈가 예를 들어서 리조트 쪽이라든지 크루즈 쪽이라든지 예, 뭐 리조트도 사실은 호텔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크루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다르고 같은 지역에도 운항하는 배들 다르고 그 배 안에 등급 30개 넘게 있고 어떻게 해야지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방을 잡을 수 있고 또 한 번 예약을 하시면은 뭐 2주에 갈 거니까 뭐 오늘 예약하고 보따리 싸서 가는 그런 여행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최소한 한 2~3달 길게는 뭐 6개월, 뭐 1년 전에 예약을 해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동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인터넷에 직접 하시면 자기가 시간 내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예. 미리 결제해 놓을 수도 있어요? 미리 결제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크루즈 여행의 장점이 네. 보통 7박짜리 크루즈 같은 경우는 출발하기 한 석 달 전에 잔금을 내세요. 잔금을. 근데 처음엔 예약금만 조금 내고 네. 예약을 해 놓으시는데 이 예약금은 잔금 결제하기 전에는 취소하면 무조건 100% 환불이에요. 환불이고. 예, 근데 올라갈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예약금을 500불 내고 3,000불짜리를 예약을 하셨잖아요. 2,500불 그러면 2,500불 남았고. 잔금이 남았어요. 네. 근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5,000불로. 그러면은 일찍 예약 잘 하신 거죠. 3,000불에. 그러면 자기 괜찮네. 가격은 꼼짝 안 하죠. 그러니까 일찍 예약하시면 같은 장점이고. 배 타도 늦게 간 사람은 5,000불 내는 거고. 그렇죠. 나는 예. 3,000불 내고 뭐 그런 조용히 경우가 있어야겠죠. 꽤 많아요. 예, 예, 가서 근데 술 한잔 먹고 아유 3,000불이다 이러면 막 싸움 나겠는데. 배 아프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3,000불짜리를 예약했는데 500불 내고 이제 뭐 잔금 내려고 기다리는데 이게 2,500불로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도 있네. 그러면 저희가 다 돌려받아드려요. 그건 또. 예, 일찍 예약을 걸어 놓으시고 사실은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석 달 후에 이걸 꼭 갈지 뭐 6개월 후에 꼭 갈지를 잘 지금 확정을 못 하시는 그러네. 경우가 많으니까 예약금 내고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잔금 낼 때쯤 돼서 확실하게 가시면 그때 잔금 내시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일단 잔금을 내신 후에 취소나 변경하시면 손해를 많이 보세요. 페널티가 커요. 근데 잔금 내시기 전에는 취소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 보시는 거 없이 괜찮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 예약을 딱 받아서 걸어 놓으면 네. 그 많은 손님들 가격을 저희가 다 일일이 체크업을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시스템에서 어느 날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한테 알람이 딱 오면 저희가 조정 받아서 3,000불에 예약하셨지만 지금 2,800불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직접 하시는 분은 매일 들어가서 오늘은 떨어졌나 확인이 되고. 네, 자기가 하셔야죠. 네, 그게 이게 아무리 인터넷 발달해도 트래블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내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장점이 더 많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저희를 또 찾는 이유가 뭐 인터넷에 똑같은 가격에 인터넷에 내가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진짜로 꼭 한번 타보겠습니다. 너무 타보고 싶어요 지금. 예, 꼭 한번 제가 모셔야죠. 우리 와이프가 이거 들으면 큰일 났다 이거. 나 큰일 났네 이거. 막 가자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같은 여행 업종을 하더라도 이 크루즈는 이런 에이전트의 아직 필요성이 있구나. 예, 그 항공권 몇 월 며칠 날 뭐 인천 갔다가 몇 월 며칠 날 돌아오는 대한항공 표 끊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요런 거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을 보고 제가 시작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대단하시네. 크루즈 이 업계가 상당히 커졌어요. 제가 12년 전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매년 이런 대형 3,000명, 5,000명 타는 세배들이 매년 몇 척씩 쏟아져 나오고 그래요? 유럽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매년 새로 나오는 배는 한 20척씩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호텔들이 매년 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네. 그 방을 채워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팟빵에서 파트로 후원해 주시거나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너무 미안해지는 말